우리 유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박윤정 지음 리더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제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저는 영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나의 진정한 역사인 이 몸을 소중하고 아끼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책은 박윤정 선생님의 강철 체력, 특히 강철 멘탈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우리 유주님들께 강추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깡마르고 무엇을 먹든지 입이 짧았던 윤정님은 빈혈과 편두통도 심해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내가 제일 즐겨하던 놀이는 방에서 하는 종이 인형 놀이였습니다. 혼자 공주 파티하고 역할극을 하고 박윤정, 너는 저쪽에 앉아 있어. 고등학교 때 체력 검사를 받는 날이면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쓰러질까 염려해 예방 차원에서 쉬게 하십니다. 학교 조회 시간에도 자주 쓰러졌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내외 전교생이 참여하는 조회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기절하곤 했는데 눈을 뜨면 강당이나 양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종 엎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 속을 모르고 친구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야, 나도 기절해보고 싶다. 1980년대, 90년대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대부분 연약하고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부자에 강하고 잘생겼지만 여자 주인공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으로 그려졌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를 너무 나약한 존재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0년대 모델이란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도 한몫했습니다. 내 몸은 허약했지만 친구들은 내 몸매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몸은 내 몸 같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약해서인지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뚱뚱한 것도 아니었고 적당히 체력을 사용한 후에는 쉬었기 때문입니다. 뭐든 적당히 체력이 되는 선까지만 노력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성실했기에 조금 느려도 남과 비교해 중간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허약한 체력을 핑계 삼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허약한 체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의 무의식은 나를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20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주말에는 원정 산행을 즐기고 마라톤 10km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2009년에는 면역력이 약해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려 일주일간 격리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에도 전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40대 중반 친구들은 다들 똥배 나오고 머리에는 새치 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초콜릿 복근에 아름다운 골반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탄탄한 힙, 허벅지로 달리고 등산을 합니다.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된 이후부터 친구들에게 침을 튀기며 말합니다. 중년이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왕성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 중년에 운동을 시작해도 얼마든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한 사람만큼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 수치가 놀랍게 향상됩니다. 브루스 그리어슨의 젊어서도 없던 체력 나이 들어 생겼습니다 라는 책엔
94세 할머니 올가 코텔코라는 자그마한 노인이 100m 달리기, 높이 뛰기, 해머 던지기, 창 던지기 종목에서 26개의 신기록을 보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가는 77세가 되기 전까지 육상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노화가 상당 부분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가처럼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90세 마라토너 박윤정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끈기와 열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우면서 신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작가님도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자존감은 자존심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체력은 떨어져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정에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100년 건축물을 지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내 삶의 균열로 견고한 건축물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 피곤한 신체적 증상을 느낍니다. 이 피곤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자들은 집중력과 주의력 장애 등 감각 이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피로감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결혼 생활은 성실함마저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긴 이혼 소송 과정에 지친 나는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었고 결국 남편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 아이들과 친한 언니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대에 읽었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성실한 그레고르가 흉측한 갑충이 되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결국 죽는 나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패배자는 두 아이까지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서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불안감이나 우울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언제나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고뇌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사춘기였고 나름 이 상황을 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속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애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성실함이라는 씨앗은 남아있어 직장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내가 두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두려움 없이 키울 수 있을까? 밤마다 걱정을 이불 삼아 잠이 들면 새벽녘에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신체적인 체력 저하는 마음의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저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빴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성실함의 씨앗을 살려 다시 가꾸어야 했습니다. 내가 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서 시작한 건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1km를 100m마다 쉬면서 달렸습니다. 1km를 무난히 달릴 수 있게 되자 2km를 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아차산도 힘들게 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오르며 체력이 뒷받침되자 지리산 정상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0m씩 더 달리고 1분 더 오르며 쌓인 일들이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며 나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본 일은 안전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 안전지대가 넓어질수록 불안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강철 체력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며 내 몸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이혼 후에 불안 장애를 앓았던 한 여자를 별처럼 빛내준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강철 체력은 새벽의 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운동의 맛을 알게 되며 나는 바깥놀이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인류의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놀이의 개념은 이 세상의 생활과 행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놀이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활동입니다.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출근도 안 하니 일어나 뭐라도 하자라고 생각하고 산책하러 갈까? 그래. 일출을 보러 가자. 나는 해마다 1월 1일 일출도 새벽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보지 않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뭐 일출 본다고 좋은 게 있겠어. 그리고 TV에 애국가 나올 때마다 일출 장면 보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하며 세상 귀찮은 것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지냈습니다. 그 모든 놀이가 주는 삶의 재미를 거부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차산을 올랐습니다. 대부분 새벽잠이 없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었는데 그 속에 새벽잠이 아닌 불면증을 겪는 내가 속해 있었습니다. 잔듯 안 잔듯 몽롱한 머리가 깨어나며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완만한 암벽 코스로 올랐는데 암벽을 타고 천천히 오르다 보면 잠실대교와 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대교와 건물들이 레고처럼 보입니다. 혼자 멍하니 아래를 보며 상상했습니다. 건물을 톡 뽑아 다른 곳에 끼우고 싶었습니다. 월드타워는 더 올리고 싶습니다. 테크노마트는 시내 쪽으로 옮기고 한강에는 배를 띄웁니다. 서울을 레고처럼 상상해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킵니다. 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경험은 크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넓고 크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자리가 커진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나와 아차산에 있는 나는 전혀 다릅니다. 지하철 자리를 잡기 위해 눈치 게임을 하고 또 옆에 앉은 사람은 왜 자꾸 다리를 떠는지 짜증이 납니다. 온 신경이 작은 것들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땀은 바람결에 시원합니다. 시원한 바람에 따뜻한 커피는 찰떡궁합입니다. 일출을 기다리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이보다 좋은 카페가 어디 있을까? 해가 솟아오릅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 긴 시간도, 그리 짧지 않은 시간도 아닌 일출의 소요 시간을 알게 됩니다. 일출의 속도로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박윤정 작가님은 자전거로 20km를 출퇴근합니다. 출근길 복잡한 인파가 아닌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굴립니다. 바람을 가르는 말이 된 기분입니다. 걱정도 고민도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속력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자전거 위에서 누립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면 스트레스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활력이 넘치고 뭐든 적극적인 자세가 됩니다. 지친 하루를 마감하고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오면 역시 기분이 전환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바람을 타고 자리 잡습니다. 페달을 굴린 만큼 에너지가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나의 애마는 아들이 타다 처박아둔 자전거입니다. 앞에 예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현실은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해 정비하러 간 곳에서 로드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드 자전거는 손잡이와 안장이 일자거나 안장이 높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높은데 로드 자전거는 상체를 깊게 숙이고 타야 해서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적고 가볍고
속도감이 있어서 금세 빠져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나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다시 출발하려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길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기어의 톱니까지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길이 몸으로 들어오고 기어가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내 몸이 나의 기어라고 말하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르막을 오르는 중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언덕은 구간이 짧아 빨리 도달하고 누군가는 넘치는 힘으로 빨리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평한 건 길은 끝이 없습니다. 결승점도 없습니다. 내 몸이 기어인 나는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높은 언덕을 오릅니다. 꽤 힘겹게 몸을 써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체력을 기르기로 합니다. 멈춰서 쉬어버리면 언제 마음먹고 다시 시작할지 모를 일입니다. 체력이 마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요즈님들께 공유한 윤정 천사님의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우리 조금씩 움직여서 지금 이 순간을 넓은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우리 요즈님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즈님들께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마음 많이 가득 담아 보냅니다.